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간 뽀개기, 시간 죽이기. 할 일 없이 논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죠. 논다는 건 뭐냐면 백수가 된다는 거예요. 백수도 종류가 있어요. 동백, 가백, 마포불백, 화백.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가, 취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퇴직을 하고 복 받은 사람은 정년까지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뭐 할 거요? 라고 물어보면 놀아야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원 없이 놀게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놀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년퇴직 또는 놀기 시작한다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죠. 출근 안 해서 좋을 수도 있고, 일을 안 해서 좋을 수도 있고. 저도 옛날에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오니까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육회, 상쾌, 통쾌. 그 다음은 이제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인생 설계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을 안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리운 것도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할 때 보면 동료 간에, 선후배 간에 긍정적인 관계보다는 부정적인 관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보면 그 암기가 이렇게 막 저를 업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딱 뒤로 하고 회사를 떠날 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놀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그 기분이 좋습니까? 출근을 안 해도 좋고, 일 안 해도 좋고, 또 왼수 같은 동료들을 안 만나도 좋고.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 신호를 받으려고 뛰다가 발이 접질려가지고 복숭아뼈가 골절이 된 적이 있어요. 골절이 돼가지고 반기부스하고 목발 짚고 한 6개월을 정말 고생을 했는데, 이동을 하려고 하면 집에서 그냥 카카오 택시를 이제 불러야 돼요. 카카오 택시를 불렀더니 공교롭게도 65세 전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70 넘은 사람도 있었고, 복숭아뼈가 부러져서 반기부스 하고 다니니까 소문 듣고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형 고생이 많어, 힘들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다수가 안부에 전화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왼발 다쳤어? 오른발 다쳤어? 밑도 끝도 없이. 오른발을 다치면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쳐본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느낀 게,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은 스펙에 매몰된 사회인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살아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경험이 뒷받침을 해주는데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이제 만난 택시기사 중에 60 중반쯤 됐는데 말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우리 기사님은 전에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요 공기업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세요? 정년하고 나오시면서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 동기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호흡 맞는 친구가 3명이서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30수년을 근무를 했는데 놀아야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고 원없이 놀겠다라고 얘기를 서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등산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친구도 만나러 다니고 술도 마시고 연극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갔다 왔대요. 그런데 이게 한 2달 놀아보니까 시시해지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놀아본 놈이 노는 거라고. 이 평생 놀아보질 않아서 2달 버티니까 정말 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침부터 만나서 놀았는데 나중에 이제 용돈이 모자라니까 점심 먹고 만났대. 그래서 한 2시쯤 만나가지고 당구 한 2-3게임 치고 그다음부터 이제 술 마시러 이제 다녔다는데, 한 2년간 어쩔 수 없이 술을만 마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을 만 2년을 마시니까 이제 사달이 날 수밖에 없죠. 한 친구는 안타깝게도 하늘나라를 갔고, 한 친구는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나마 자기는 이제 건강해서 아직까지는 큰 탈이 없었는데, 같이 놀던 친구 2명이 사라지니까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심심해서 미치겠는데 어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무엇을 하지? 그래서 그나마 운전을 하니까 택시 운전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택시 회사에 무작정 가가지고 3개월째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대요. 너무 좋아서. 지금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페하니까 자기 차가 아니야. 정규직 기사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일이 있는 사람들이 노는 날 스페아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을 일을 했는데 정말 재밌더라는 거지. 자기가 새로운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정규직이 되면 꼭 해야 될 것이 취미라는 공부를 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센터라는 데를 꼭 다니고, 두 번째가 놀아보니까 평생 자기가 돈을 벌어서
집에 뭐 먹고 살 만큼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와이프한테 용돈을 다 쓰게 됐는데 야, 그게 할 짓이 아니더라. 그래서 자기가 힘 닿는 데까지 이 택시 운전을 하면서 자기 용돈을 저축하겠다는 꿈을 하나 이제 만들어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여러분들 이거 쉬운 얘기 같죠? 여가란 말이 뭐냐면 여가라는 건 남는 시간이라는 뜻이거든. 남는 시간. 스페어 타임, 프리 타임. 그 일이 없어 남는 시간이 여가인데 여러분들 그 60부터 100세까지 논다라고 하면 1년에 365일 곱하기 40년 곱하기 한 10시간 정도를 놀아야 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유있게 14시간을 잡아준다라고 치면 10시간이면 40년이 약 14만 6천 시간 15만 시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20년을 논다 한 80까지 산다라고 하면 365 곱하기 20년 10시간 하면 7만 3천 시간.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서 30년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30년을 10시간씩 근무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년에 며칠간 근무할 것 같습니까? 200일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해요. 특수직 빼고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빼면 365일에 110일이 빠지죠. 그러면 250일에 제가 이제 직무 분석을 옛날에 컨설팅 하면서 했던 사람인데 계산해보면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내일 모레 추석 연휴, 뭐 설 연휴, 보통 7, 8일 놀거든요. 그 자기 연차 쓰고 여름 휴가 200일도 근무 못 합니다. 근데 200일 잡고 10년 10시간 6만 시간이요. 6만 시간 30년 이상 근무한 시간이 토탈 6만 시간인데 앞으로 80까지 60에서 80까지 산다라고 하면 놀아야 될 시간이 7만 3천 시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간 뽀개기, 시간 죽이기. 할 일 없이 논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죠. 논다는 건 뭐냐면 백수가 된다는 거예요. 백수도 종류가 있어요. 동백, 가백, 마포불백, 화백, 동백, 동네 백수, 가백, 집에만 있는 백수, 불백, 불쌍한 백수, 마포불백,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 화백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이제 화려한 백수인데 진짜 호화사치스럽게 놀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대다수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백수가 되면 이름도 사라집니다. 사랑스러운 영식씨, 귀여운 일식씨, 두식씨, 삼식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사람을 영식씨, 사랑스러운 영식씨, 한 끼 먹는 사람은 귀여운 일식씨, 두 끼 먹는 사람 두식씨, 세 끼 먹는 사람 삼식이. 이런 삼식이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5가지가 있어요. 와이프, 애들 엄마, 집사람, 부인, 마누라, 친구도 없으니까 찾는 게 오로지 와이프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50쯤 된 사람들을 누레오치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레오치바라는 게 뭐냐면 젖은 낙엽을 얘기하는데 젖은 낙엽은 쓸어도 악착같이 달라붙어 있는 게 가을 낙엽이거든요. 삼식이는 쳐다보는 게 와이프밖에 없어요. 근데 와이프가 가장 필요 없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삼식이가 가장 불필요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직장인들이 직장생활 수십 년을 하고 나서 퇴직을 하고 왕의 귀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장수한 할머니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할아버지들이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도와주는 게 뭐냐면 일찍 하늘나라 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장수하는 할아버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할머니가 살아계셔야 할아버지들이 장수한대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들은 잘 살아야 3년 정도 사신다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착각을 하는데요. 은퇴하면 와이프하고 놀겠다는 생각들을 의외로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부부가 공통 취미를 갖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년퇴직 이후에 부부가 같이 놀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퇴직을 하고 삼식이가 되면 부부 사이가 약 70%가 안 좋아진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더 심한 경우 항혼이혼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퇴직 후 항혼이혼으로 가는 갈등의 요소가 뭐냐면 첫째, 생활 패턴이 다르거든요. 또 요새는 부부가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생활 패턴이 다르거든요. 뭐 출근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 퇴근 시간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전업주부라고 한다면 자녀들 다 키워내면 나름대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새로운 생활 패턴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느닷없이 계획에도 없는 사람, 자기 남편이 쳐들어와서 나하고 같이 놀자라고 하면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역할 배분에 대한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데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런 신랑이 와이프한테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와이프가 생각하는 최고 신랑은요, 집에 없는 신랑을 최고로 칩니다.
그러니까 눈에 알짱거리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웃어야 될 건지 울어야 될 건지 저도 요새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부 싸움이 잦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 시간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이프들은 놀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놀 수 있는 것들이 완비가 돼 있어요. 일단 학부모 모임에서 만났던 사람들, 동네 친구들, 동창들 엄청나게 많은 기다림이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와이프하고 평생의 친구가 되려고 하시면 몇 년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와이프하고 놀기 위한 연습. 그래서 제 꿈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자녀들이 결혼도 하고 이제 각자 삶을 살고 있는데 결국 둘만 남게 되는데 서로를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고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미라는 것은요. 취미는 즐겨서 하는 일을 취미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가생활. 그 단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노는 생활이 무슨 생활이요. 그냥 노는 거지. 남는 시간이 20만 시간이 남고 한 10만 시간이 남는다면 그 노는 거 남는 시간을 뭐 해야 되냐면 남는 시간을 어떻게 놀 것인가 그 놀이가 취미라는 뜻이에요.